암에 걸렸더라도 양질의 뇌신경과 바이탈과 멘탈을 쉬게 해주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컨디션 괜찮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걸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식욕 조절 중추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먹어도 어때요? 배가 고파요. 맞습니까? 또 골고루 드시면 건강해지죠? 골고루 드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잡는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식욕 조절 중추를 교란시키는 산 음식 대신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육, 그리고 암의 스위치를 켰다 올렸다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 같은 걸로 그런 죽은 음식이 우리의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서 Be Your One Doctor라고 하는 앤 위그모 박사님께서 당신들은 질병에 걸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요?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요? 죽은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이 뭐라고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효소를 다 파괴시켜서 먹는 음식이 죽은 음식이라 아무리 중증 암에 걸렸더라도 죽은 음식 대신에 무슨 음식을 먹으면? 산 음식을 먹으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내용이 바로 식욕 중추를 교란시키고 붕괴시키는 산 음식을 먹으라, 죽은 음식을 먹으라. 예, 그러면 아무리 중증암에 걸렸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자, 오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에서 두 번째 회복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식욕 중추를 망가뜨린, 교란시킨 식욕 중추를 회복시키면 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수면 조절 중추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약국에 가면요, 어떤 약이 가장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뭐요? 아니요, 소화제입니다. 골고루 섞어 먹고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 드셔서 생기는 병이 소화기 계통의 위암, 간암, 위궤양, 예,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약이 1위라면 그에 못지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떤 약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수면제예요. 수면제. 자, 수면제는 왜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왜 불면증이 옵니까? 여러분들의 수면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이루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몸 스스로 Be Your One Doctor, 우리가 우리 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몸의 모든 메커니즘을 깨뜨려서 병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면역력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Be Your One Doctor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어떻게 하면 수면 조절 중추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요거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잘 자는 방법을 배우시기 때문에 계속 시간 내내 계속 저에게 좋은 사인을 보내시느라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계속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하품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불면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하면 불면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힐링 꿀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를 유인원이라고요? 뭐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누구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야행성이다, 야행성이 아니다? 야행성이다, 주행성이다? 주행성이다. 제가 왜 양관하사님 찾아온 줄 아세요?
여기 지금 유방암으로 가장 많이 오는 분들의 직업적인 분포도를 보면요. 간호사가 1위입니다. 유방암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왜? 데이, 이브닝, 나이트.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질병에 걸려서 질병에 노출돼서 오시는데요. 굉장히 몸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야행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몸의 균형이 다 깨진 이유가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몸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다 깨트려서 질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야행성에서 주행성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행성이 되는 비결을 좀 배우실 건데요. 주행성 포유류인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뭘 자는데 쓴대요? 잠을 자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주무실 거 아니죠? 회복되시려고. 자, 우리 오늘 이 잠이 어떻게 우리 몸을 치유하고 얼마나 놀랍게 암에서 해방되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약 중에서도 보약이 무슨 보약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훌륭하시네요. 저는 원장님이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제가 큰 살림을 동동거리면서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 7, 80명 맨날 헤매기고 수업하고 뭐 밥 헤매기고 건강 강의 다니고 날라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참 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들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고 한쪽은 이쪽 한쪽은 저쪽에 있으면 저건 부원장 신발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요 늘 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SOS가 오면 낮밤 없이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오늘 상당히 필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사망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할 때요. 가장 큰 고문이 음식 굶기는 고문보다 더 괴로운 고문이 뭔지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고문입니다. 그러면 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하고 어머니는 고문하는 방법이 있어. 딱 바로 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3일만 굶기면 어머니하고 당신은 불게 돼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자, 피곤함에 대한 최고의 치유책은 뭐다? 수면제죠? 수면제죠? 예, 잠이라고요. 이런 천연 회복제가 없다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에 대해서 상당히 과소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인터루킨 6보다 더 강력한 면역 회복제, 면역 강화제가 바로 잠입니다. 그냥 자는 거 말고요. 베개에 대고 자는 잠 말고 오늘 질적인 잠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 근육과 신경과 뇌를 쉬게 해주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이제 우리 이 팀장한테 뭘 지시해야 되지? 이거 머릿속에 돌리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뚜껑 열리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머릿속에서 밤새 팽팽 돌리지 마시라고요. 근육도 쉬게 해주고 멘탈도 쉬게 해주고 바이탈도 온전히 쉬게 해주는 이 편안한 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과 휴식은 공기, 물, 음식 못지않게 여러분의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업자본주의는 인간이 밤을 연장해서 끊임없는 소비를 이어가도록 부추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한 6, 7년 하는 동안 한국에 3개월마다 들어오는데요. 중국은 5시만 되면, 전도사님 아시죠? 5시만 되면 모든 상가가 불을 끕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이 그렇게 많아요. 가족들이 손잡고 대개 5시면 퇴근해서 공원에 가서 탈춤도 추고 태극권도 추고 체조도 하고 이렇게 가족적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만큼 이렇게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된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놀라는 게 24시간 11시에 한국에 떨어져도 비행장에 불이 환하고 인천공항을 위시해서 동네가 도시가요 불빛이 환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잠이 중요한지
잠잘 때 우리 몸의 치료 속도가 낮보다 몇 배가 빨라진다고요? 낮에 여러분이 골든실, 에키네시아, 에시악, 천연 항암제, 천연 치료제, 카니보라, 이런 거 드셔야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특효약짜리 1,700만 원짜리 드셔야 여러분이 치료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뭘 하면 치료가 2배 이상 빨라진대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때, 활동할 때보다 양질의 잠을 잘 잘 때 치료 속도가 낮보다 몇 배 이상 빠르다? 2배 이상 빠르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에 충실한 하수인인 현대인은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고 암에 걸렸더라도 산 음식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암에 걸렸더라도 양질의 뇌신경과 바이탈과 멘탈을 쉬게 해주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도요, 중증 암 환자들도요, 잘 드시고 잘 쉬시면, 잘 자면 살아납니다. 수면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무의한 시간이라고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요? 아까운 시간이라고요? 무슨 시간이요? 치료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오늘 확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우리 선생님들 회사 일 걱정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몸의 치료제를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면은 치료의 시간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데요. 우리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Be your one doctor.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내 몸 스스로 내 몸 안에 있는 치유제를 활용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멘탈 신경을 교란시키는 수면제를 사러 약국에 갑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겁없이 드시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켰다가 억제시켰다가 교란시켜서 수면 조절 중추가 붕괴돼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다 초토화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밤이 낮보다 덜 중요하거나 덜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이는 뭐다? 정상적인 생각이다? 무슨 생각이다? 착각이다. 뭐가요? 활동하는 낮만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활동하는 에너지를 낮에는 소비했다면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여러분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잠자는 시간이 겉으로는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내일을 위해서 힘을 충전하는 가장 큰 에너지원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입니다. 활동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 드시고 산책하시고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치료가 될까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충전이 되고 생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될까요? 물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 건 못지않게 그 이상의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생성이 되어야 여러분의 치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는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멜라토닌을 마구마구 낮 동안 세로토닌을 받아둔 것이 밤에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에너지가 밤 10시에서 2시까지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치료가 이르러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맨날 에너지를 소비하는 낮에만 신경을 쓰는데 에너지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그리고 신경계는 전기 형태의 신경 에너지로 작동하고 우리 몸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듯이 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짜증나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뚜껑 열리시죠. 예민해지고 까탈해지고. 죄송하지만 하늘 말을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은 온갖 까도녀 까도남들은 다 오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면 조절 중추가 망가졌고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민하고 까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되는데 잠을 왜 잡니까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노곤하니까 그냥 주무세요? 잠을 왜 주무세요? 잠을 왜 주무세요? 밤에 되면 불 끄고 다들 자니까 저도 자요? 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잠을 자는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멘탈 에너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두 번째, 바이탈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우리의 붕괴된 멘탈과 바이탈을 안정시키고 신경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신체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요. 자, 그런데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부산하게 활동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을 수선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치유해주고 기관과 세포에 연료를 충전해주고 활력을 잃은 오래된 세포들을 죽어야 되는 암세포들은 자살 명령을 내려서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슨 세포예요? 암세포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P53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죽어야 되는 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해서 증식하도록 하지 않고 죽도록 명령을 잘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질적인 잠을 잘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대요? 여기 보니까 세포 재생산 속도가 깨어있는 시간이 빨라요? 잠자는 시간이 더 빨라요? 잠자는 시간이 몇 배 이상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잠 못 주무시면 안 되겠지. 회사에 걱정하느라 잠 못 주무시면 안 되겠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치유보다 지금 더 급한 건 없어요. 회사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so what? 회사가 날아가든 말든 회사가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들이 위험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so what 하시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내일 죽을 날 가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무셔야 돼요. 주 안에서 만일 신자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세포 재생산 속도가 깨어있는 시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김 선생님 잠자는 거 아까우시죠?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아까우시죠? 저는 20년 넘게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 시간을 더 충족시켰다면 더 건강했을까요? 지금도 밥을 안 먹는데도 이렇게 우렁찬이 더 건강하면 어떡하죠? 예. 자,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잠을 잘 때 몸의 치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이건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잠을 잘 때 치료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 2배 이상 빠르다. 자, 어떻게 빠르냐?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서 전날 배출되지 못한 세포 독소들을 다 치워서 배설기관으로 가서 슉슉슉슉슉 호프만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몇 번의 배변작용이 여러분의 노폐물을 치워서 회복시키게 한다? 하루 2-3번의 배설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촉진시켜주는 것도 잠을 잘 자야 이루어진다고요. 또 근육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맥박과 체온과 혈압과 같은 바이탈 사인을 안정시키고 멘탈 사인을 안정시키는 것도 우리의 모든 오감을 안정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잠을 잘 잘 때 치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게다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신경계가 멘탈이 수십억 가지의 작용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심신의 평안을 유지해주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약에 의존해서 증상을 마비시키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증상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억제시키거나 마비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잠자는 시간은 할 일 없는 시간, 무의미의 시간이 아니고 잠과 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방암을, 여러분들의 폐암을, 여러분들의 간암을 녹여내셔야 한다고요. 자,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은요,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것은 잠을 자고 쉬라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 자연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거스리고 약물에 의존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 대가가 가혹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수면과 휴식은 같은 건가요? 요런 휴식과 요런 수면이 같을까요? 달라요? 잠은 의식이 멈췄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뭘로 비유했어요? 잠에 비유했죠.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생명으로 일어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부활하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휴식, 즉 쉼이란 무엇일까? 쉼은 우리 몸이 소진된 에너지를 무엇할 수 있는? 리페어,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무활동의 시간입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이 무활동의 시간이 우리 몸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곤하고 지칠 때 잠깐 눈을 감아 보셨어요? 그때 어때요, 여러분? 잠깐 몇 차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오죠. 그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래 자지 않아도 점심 먹고 잠깐 나른해서 끄덕끄덕 한 5분, 10분, 길게는 15분 끄덕끄덕 하면 어때요? 이상하게 몸이 상쾌해지는 거 느끼시죠? 요게 치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여러분 오늘 바꾸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활력의 재충전을 위한 4가지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양적인, 질적인 잠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자, 먼저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다가 신체 활동을 중단할 때 얻을 수 있는데 너무 김치 담그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자에 잠깐 좀 앉으셔야죠. 우리 이모들이 쉼이 없어요. 잠깐 앉거나 누울 때 쉬는 쉼을 신체적인 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자려고 누울 때 또는 쉴 때는요, 여러분의 눈,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잠깐 쉬려고 할 때 듣는 것, 보는 것, 이거 감각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땐 작은 미등도 켜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로 강의 듣는 것도 안 하시고요. 다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오감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요를 통해서 눈 사용을 자제해서 에너지 배출을 크게 줄이면 여러분의 오감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레스트는 뭐냐면 감정적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요새 유명한 선교사님이 쓴 책 내려놓기 아시죠? 내려놓기.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분리시키고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매일매일의 내 속에 이르러 오는 투쟁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안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좀 내 안에서 생겨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이런 감정적인 기복의 사이클이 좀 잠잠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쉼이에요? 감정적인 쉼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멘탈이 쉬셔야 합니다. 지적인 요구 혹은 지적인 활동으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킬 때 우리의 멘탈이 쉬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내 스스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무슨 습관이요?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멘탈이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게 감정적인 정신적인 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장 많이 쉰 자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회복되시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진정한 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수면 조절 중추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뇌의 송가선, 다시 말하면 솔방울 샘이 수면 조절 중추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암에 걸려서 또 40대, 50대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비대증이 생기면서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는 뇌의 송가선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여러분들이 잘 그 불면증을 호소하시는데, 사실은 수면 조절 중추인 뇌의 송가선, 다른 말로 솔방울샘을 일컬어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자리다. 뭐라고 여러분? 수면 조절 중추는 여러분의 신체적인, 감각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우리의 뇌의 송가선 솔방울샘은 영혼이 쉬는 자리라고요. 뭐 하는 자리? 우리의 영혼이 쉬는 자리. 이 자리로 여러분들 매일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거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 못 드는 성공 문화는 자연에 대한 무엇이다? 반역이다. 자연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 낮잠을 자거나 쉬는 것 또한 자연의 명령이다. 어떤 분들은 가끔 질문하세요. 원장님, 낮잠을 자는 게 좋아요? 안 자는 게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낮잠은 무슨 취급을 받는다? 사생아 취급을 받는다. 성공과 출세를 향한 욕망을 부추기는 상업자본주의는 오늘날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의 생물학적인 요구를 희생하고 졸릴 때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마셔, 각성제 먹어, 이래서 여러분 병 걸렸다고요. 그 결과가 바로 질병과 비만입니다. 그래서 병원, 피트니스 클럽, 약물로 치료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하면 된다는 성공 문화는 낮잠을 자다 걸리느니 도둑질하다 걸리는 게 들짐인데요. 직장 상사가 차라리 도둑질하다 걸리는 게 낫지, 졸다가 걸리면 불성실한 사람으로 찍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 엄마가 뉴욕에 있을 때 흑인들이, 죄송합니다, 흑인들이 가끔 이제 강도들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만날 때 항상 공격하는 민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24시간 바이 더 웨이인가요?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이게 모아놓고 이렇게 추적의 대상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양쪽 주머니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강도를 만나도 줄 수 있는 주머니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성공 문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24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자, 이거 심각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면역력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뭘 먹어요? 예, 변연기를 다 망가뜨립니다. 시상하 부위는 중추신경을 다 교란시키는 흥분제. 예를 들면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시켜서 소진시키고, 커피를 마실 때는 잠깐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말똥말똥하고 당분이 확 들어가니까 힘이 나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니까. 근데 10분, 20분 지나면 점점 더 피곤해지고 점점 더 노처녀 히스테리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흥분제,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시키고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나 녹차나 이러한 청량음료, 각성제, 얼그레이 같은 홍차, 이러한 흥분제에 의존하는데 결과는 더 큰 피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 때 하루 4시간 이하로 잠자면서 공부하면 합격하고,
한국 문화 심각하죠? 입시지요. 아유, 참 심각합니다. 몇 시간 이상 자면 실패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얼마 전에도 보셨죠?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꼭 의대 시험 합격해서 이제 이 수련이 과정도 가야 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 가야 되는 친구들이 대학에는 의대에 붙기는 붙었는데 멘탈의 붕괴가 다 됐어요. 패닉 증세가 오고 공황장애 증세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이런 신경 안정제를 계속 먹어야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큼 불안증에 시달리고 그렇다고요. 왜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서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다 깨트렸다고요. 이것은 몸에 대한 뭐라고요? 폭력이라고요. 자, 그 결과 질병과 비만과 무슨 증세? 정신착란증. 저 후배가 키스트에 아주 촉망받는 연구원인데요.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아주 엘리트 정신을 너무나 심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2등하면 잠을 못 잤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수면 부족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밤이 되면 잠을 자라는 자연의 명령에 순응하면 굳이 낮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질적으로 좋은 잠을 잘 주무셨다면 낮잠을 굳이 잘 필요가 없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낮에 졸릴 이유가 없어지지만 밤에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는 낮잠을 주무시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으면 아예 못 주무셨으면 차라리 운동하고 무슨 에너지를 해야 아주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져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럴 때는 주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낮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소화기가 모두 남은 어디서부터 깨졌어요? 소화의 생리학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소화기가 병들어서 소화작용과 같은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낮잠이 중요하고 또 우리 신체 기능이 향상이 되면 영양 공급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건강도 회복되기 때문에 쉼은 과로한 피로를 막아주고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졸리운 채로 피곤한 채로 10시간 일을 해도요 1시간 일하는 거 못지않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경험하셨죠? 피곤하면 정신의 예리함과 체력이 크게 떨어지고 낮에 피로가 쌓이면 밤에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칼날처럼 예민해져요. 쉼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낮에요 오래 1시간 2시간 주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점심 드시고 딱 15분만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를 즐기는 대신에 여러분의 멘탈과 깨어진 멘탈을 힐링할 수 있는 팁, 우리의 깨어진 바이탈을 힐링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2잔을 연거푸 마시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친구 어때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여러분. 직장인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숲속으로 도망가서 며칠만 좀 쉬어봤으면 이게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한 힐링 팁은 어떤 항암제보다 중요한 힐링 팁은 쉬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가장 많이 쉬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힐링 팁은 커피 브레이크에 커피 2잔을 연거푸 꿀떡꿀떡 마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어떻게 해요? 눈은 뜨고 말똥말똥 뜨고 귀에서 들려오는 유튜브 강의는 계속 들어야 되고 영어 공부 계속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감을 쉬게 해주시라고요. 눈을 감고 어떻게 해요? 쉼호흡을 지난 시간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죠?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숲속으로 도망가서 호흡을 하실 때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쑥쑥쑥쑥 올라간다는 거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즉 자극 브레이크를 대신 무엇으로 교체하시라고요? 쉼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러한 쉼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어서 회복이 빨라지는지 모릅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귀엽죠? 제가 어쩔 때 가끔 피곤하면요, 어릴 때 침대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인형 데리고 굴르면서 기지개 쫙 피면서 몸에 전혀 부담이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그럴 때 그리우시죠, 여러분? 특별히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 시절이 그리우시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오의 짧은 낮잠을 취하는 건강한 관습은 현대사회 요구에 밀려서 대부분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고 고강도의 스트레스와 질병을 부르는 현대 습관들을 유발시켰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오후에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을 부르곤 하셨습니다. 대훈아, 낮잠 자자. 가영아, 낮잠 잘 시간이야. 반드시 낮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도 유치원에서는 낮잠 시간 있죠. 유치원 아이들은 한 30분 낮잠 재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15분 정도만 눈을 붙이셔도요. 굉장히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사하시고 바로 운동 가지 마시고 15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가 아니라 진정한 힐링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낮잠 시간을 가집니다. 그 효과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쉼과 낮잠은 게으름의 표시다? 그러면 무슨 표시다? 똑똑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산적인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는 게? 밤에 충분한 잠을 잘 주무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질적인 잠을 못 주무셨을 때는 낮에 15분 정도 눈을 잠깐 붙이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몸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친 여러분과 저에게는 잠이 무엇이다? 보약이다. 자, 미국의 경우 무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약국에서 소화제 다음으로 팔리는 것이 수면제입니다. 요새 심각해요. 낮밤이 바뀐 야행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면 문제는 내일을 위한 신경 에너지를 회복하는 몸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불면증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멜라토닌이요? 아우, 다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잘 주무시는데 불면증에 필요한 게 뭘까요? 참, 차라리 못 주무셨으면 지금 주무세요. 자, 불면증에 필요한 게 뭐예요? 충분한 잠입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지만 불면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면제가 아니라 뭐다? 잠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잠을 잘 못 자거나 아주 얕은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괴로운 경험 해보셨죠? 많은 사람들은 약물, 수면제, 안정제, 술에 의존하는데 이런 방법은 원인을 레디칼 리미션 켈리 터너 박사가 많은 암 환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증세만 억제시키는 증세 억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레디칼 레미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항암 방사선 수술로 떼어내고 잘라내고 지진다고 그 암세포가 다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레디칼 레미션 상태를 만들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제 드셔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레디칼 레미션 상태로 들어가려면 증상만을 억제시키지 말고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자, 그래서 잠을 유도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수면제, 저 수면제, 그거 멜라토닌 잘 안 듣는데 약국에 무슨 수면제 새로 나왔어.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불면증의 원인을 찾는 쪽이 누구다?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다. 불면증은 이유가 없는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불면증은 바로 해결된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불면증이 뇌의 송가상 크기가 줄어들어서 잠이 안 오겠죠. 물론 맞습니다. 또 50대, 60대 갱년기,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서 화장실 자주 가느라 잠 못 주무시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근본적인 불면증의 원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근본적인 불면증의 원인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한 잔의 커피가 신장과 요로를 통과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24시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신 커피 한 잔이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24시간이 걸리고 신장과 요로를 통과하는데 24시간이 걸리는데 여러 잔의 커피와 초콜릿, 아란다마이드 같은 이런 죽은 음식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요. 자, 소다수, 탄산음료. 요새는 집에 탄산음료 제조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수기 대신에 탄산음료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살기 때문에 폐암이 온다? 약한 가스실. 약한 가스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미세먼지요?
도시의 매연들, 담배 연기.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소다수, 탄산음료, 그게 여러분의 혈액에 가스 중독을 만든다고요.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자, 혈류소 카페인 함량이 항상 높아요. 이렇게 커피나 초콜릿이나 소다수 같은 산 음식 대신 죽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혈류 속의 카페인 함량이 항상 높습니다. 이런 카페인 때문에 녹차 드시면, 제가 옛날에 녹차 매니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까칠해져요. 가뜩이나 얌전한 친구가 가뜩이나 까칠해지는 거예요. 예민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추신경을 자꾸 교란시켜요. 카페인 성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인 음료를 이에 대한 해악을 아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서 피로와 자극이 깊은 잠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카페인을 배출하려고 힘들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수면 부족 때문에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낮에는 아군처럼 보이는 이 커피 너무 좋죠? 달달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밤에는 누가 돼요? 이 아군이 밤에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에, 녹차 대신에, 카페인 음료 대신에 우리 선생님처럼 물 드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물 드실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혈액을 가장 빨리 맑게 하는. 그 다음에 탁한 공기보다 무슨 공기를 마시면서? 그래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문을 꽉꽉 닫아두고 바람 안 들어오는 문풍지 온 집안에 다 붙이셔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건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소가 내가 밤새도록 자면서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계속 여러분들이 개가 토하여낸 것을 도로 먹듯이 드시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역겨우시겠지만, 뭐라고요? 창문을 몇 센치를 열어놓으라고요? 반드시 2, 3cm를 열어놓으셔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계속 교환되셔야 여러분의 폐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호흡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배설기, 순환기, 모든 장기가 빨리 살아나고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품하는 줄 아세요? 이 안에 지금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창문을 반드시 조금씩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탁한 공기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는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잔다, 얕은 잠을 잔다? 더 깊은 잠을 잔다. 왜냐하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창문을 꼭꼭꼭 걸어 잠그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주 추운 겨울에라도 창문을 2, 3cm를 열어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요. 운동 역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지만 더 좋은 것은 낮에 약간의 휴식이, 낮에 약간의 낮잠이나 휴식이 질 좋은 잠을 자게 하는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비 박사님은 불면증의 가장 큰 이유를 바로 이것으로 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음식의 품질이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불면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식. 이게 오늘날 이 간호사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 데이 나이트보다 못지않은 게 이거 야식이에요. 병원에 있을 때는요, 이게 식사 시간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간 교대하시는 분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야식이 사람 잡습니다. 이 야식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깨뜨리고, 야식이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죽은 음식도 불면증의 원인이에요. 밤새 소화시키느라 장기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자, 음식의 품질이 무엇의 품질을 결정한다?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식 대신에 삼식 하시는 분들이 깊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저녁에 버퍼 시스템을 쉬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해독하는 시간을 적어도 16시간 이상을 가져주면 여러분의 장기가, 그리고 아주 좋은 수면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연코 뭐다? 음식이다.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산 음식이다, 죽은 음식이다? 죽은 음식이고 특별히 뭐다? 야식이다. 야식 되게 다 패스트푸드죠? 자, 야식만큼 수면을 방해하는 게 없는데요.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뜰 때 일어나라는 자연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인데, 잠을 자는 주된 이유는 신경 에너지를 되살리기 위해서인데, 야식을 먹으면 많은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루 쓰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소화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그 소화 에너지가 치유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 멜라토닌이 나와서 치유에 돼야 되는 에너지가 생기는 대신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소화시키는데 급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눈이 시뻘개고 입에서 썩은 내 나고 치유되기는커녕 몸이 피곤해 죽겠고 이상하게 회복 안 되시는 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붙인 것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가 소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게 자진 납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의 품질이 수면의 품질을 결정한다.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다? 죽은 음식이 범인이다. 죽은 음식이. 가공식품. 자, 몸이 소화작용을 진행하는 동안 좋은 잠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적어도 식사와 취침 사이에 최소한 몇 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사실은 4시간 이상이죠. 그러나 적어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바쁘니까 그냥 아침은 주로 거르고 커피 한 잔 또는 토스트 하나 그리고 점심에는 식당에 가서 또 조미료 들어간 밥 저녁에 이제야 이제 내가 밥 먹을 시간이야. 이래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소화기가 혹사를 당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소화기에게 가혹한 주인인지 모릅니다. 소화기가 제발 주인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이 수많은 외침을 거절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 좀 달라는 수많은 외침을 거절하지 마시고 잠 좀 자게 해달라는 수많은 외침을 거절하지 마시고 장기 좀 쉬어서 위암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수많은 외침을 거절하지 마시고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도 뭐예요? 소화기를 너무 혹사시켜서 온 병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하늘마을에 오니까 이 좋은 가장 강력한 면역 항암제인 가장 좋은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 저녁에 뭘 먹어요? 과일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한 2-3시간 걸리죠. 그러면요. 단당류라 먹고 나면 30분 안에 흡수가 되고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요 에너지가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눈이 빨똥말똥하고요. 잠이 안 와요, 부원장님. 세포의 산소도 이제 혈관이 막힌 데가 뻥뻥 뚫려서 우리 선생님 가보니까 몸은 3일 동안 과외시켜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해독이 엄청 되니까 기분이 나빠서 요번 주에 검사 안 하시려고 했대. 몸이 분명히 나빠졌을 거래. 웬걸 검사해보니까 뇌혈관이 막힌 혈관이 뚫려버렸어 막. 와우, 그래요? 그러면서 회복되시잖아요.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는 가장 좋은 지원군이 뭐예요? 이 과일식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요새 그 라이프 스타일 배더신에서 이 해독의 중요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과일 단당류가 얼마나 우리 죽은 인체 세포를 살리는 가장 좋은 산 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돼서 우리의 잠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고 독소 배출에 뭐다? 암은 어떻게 하면 뭐가 답이다? 캔서?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항암제가 답이다? 방사선이 답이다? 수술이 답이다? 뭐가 답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은 해독이 답이다. 자, 과일식 한 달만 하고 하지 말으셔야 되죠? 예, 로이 월파드 박사, 가장 훌륭한 면역학자들, 가장 장수하기를 원하는 센터에서는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게 일주일에 5일만 식사입니다. 이틀은 다 굶으세요. 그래서 장수하십니다. 80세, 90세인 로이 월퍼드 박사 강의한 거 그때 제가 강의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말기 터미널 환자들을 뭘로 고치냐면 이틀씩 굶겨서 고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정상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캔서 돌먼시 상태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 좋은 치료제가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여러분의 매직 블렛이라고 이 마법의 섬유소라고 불리울 만큼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일식 할 때마다 부원장님 미박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미박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야, 이때 내가 배는 고프지만 야, 온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 해독하니까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핑글 돌고 해도 기립성 저혈압 이런 증세가 와도 야, 내 몸에 장기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배가 고파 죽겠네. 생전 배고픈 거 몰랐는데 배고플 기회를 안 주고 식욕조절 중추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배고픈 거 모르다가 여기 오니까 식욕조절 중추가 다 회복이 되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여러분의 몸은 살아난다는 이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과식시킨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독소를 배출하고 끊임없이 자연치유의 가장 강력한 항암제, 자연치유에서 가장 강력한 수술은 뭐다? 해독식이다. 잊지 않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자, 몸에 독성이 많을수록 밤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 몸에 독성을 쌓아두는 야식이 불면증의 원인이다. 이해되셨죠? 야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공부를 지금 고3 수험생이라고 간식 갖다 주고 야식 갖다 주는 분들이 내 자식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배우셨습니다. 내 남편 빨리 죽이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 먹이고 계란 하루에 2개씩 먹이면 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려면 죽은 음식 대신에 무슨 음식 먹이라? 산 음식 먹이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건강한 식품에 기반을 둔 음식 습관은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산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단당류들은 거의 이 산 음식은 적게 들죠? 이 건강한 식품이 수면의 요구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많은 잠을 자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치료 에너지로 많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이, 음식 습관이 우리의 이 멜라토닌 수치를 쑥쑥쑥쑥 올려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자, 식단과 음식 습관이 깊은 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수면의 잠을 주무셔야 돼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숙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의 질이 건강에 아주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 있어서 좋은 잠, 건강한 잠, 멜라토닌이 쑥쑥쑥쑥 나와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잠은 여러분들이 산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잠을, 치료하는 잠을 잘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이렇게 열렬한데.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식단을 과일과 채소, 산 음식으로, 천연 탄수화물로,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811 법칙으로 바꾸니까 아무리 중증암에 걸렸어도 살아나더라. 뭐 하니까?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 먹이니까 이 교란된 식욕 조절 중추가 회복이 돼서 살아나고 교란된 수면 조절 중추가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0년 동안 수면장애에 계속적으로 시달려서 새로 나온 수면제를 다 섭렵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산 음식으로 바꾸니까 어떤 약물도 의존하지 않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사인이 있는데요. 예, 건강해지는 사인이 잠을 잘 자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 주무시면 됩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란 신경 에너지를 회복하고 예비 에너지를 비축하고 죽은 세포들을 교체하고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잠이 충분한 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4시간만 자도 이 멀쩡해지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 큰 살림하면서 제가 거의 4-5시간 못 잘 때가 많았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양식이 드글드글 하니까 이 피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요? 건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규율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우리 몸이 말하는 몸의 소리를 좀 들으시라고요. 잠이 부족하면 몸이 필요한 만큼의 신경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자, 잠을 덜 자면 몸이 만드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에너지가 심하게 낭비돼서 신체 활동이 아주 약화가 돼요. 그래서 점점 소화 불량이 돼서 위암이 걸리고 췌장암이 걸리고, 왜 그런다고요? 죽은 음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야식을 하시거나 이럴 때 소화불량이나 배설장애가 생기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피로가 쌓이고 얼굴에 막 두드럭지 같은 거, 여드름 같은 거 나고 결국은 뚱뚱한 병자가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인을 찾지 않고 증세만 억제하려고 피트니스 클럽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없다고요. 진짜 미인은요, 속이 깨끗해야 미인입니다. 맞습니까? 입에서 썩는데 펄펄 나는 게 미인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교수님들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면, 에이, 이렇게 좋은 음식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깨를 쓱 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잖아요. 뭐예요?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고요. 예. 부원장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아세요? 제가 먹은 음식이 제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제가 먹은 음식이 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품성을 하늘에 가지고 갈 것 여러분들의 재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교수학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은 우리의 변화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품성밖에 없다고요. 날마다 나의 타락한 식욕과 정욕을 극복하고 이긴 그 품성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은 9시 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철학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하시죠. 그런데 언제 잠이 가장 좋냐면 자정 전에 잠이 가장 좋대요. 자정 전에 잠.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분들 많죠.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많이 잡지만 그럼 벌레들에게는 일찍 일어나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에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자, 초저녁잠의 미인은 잠꾸러기. 그래서 제가 미인이 아닌가? 잠잘 시간이 모자라니까. 자, 몸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주무시고 긴 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법칙을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생활하기. 모든 폐암, 위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원인은 뭐냐면 불규칙적인 생활, 부절제한 식습관.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오늘 많은 환우분들에게 그렇게 호응이 좋은 것이 그래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요런 이 규칙적인 패턴을 먼저 찾기 위해서 하늘마을에 오시면 여러분이 몇 시에 식사하시고 몇 시에 운동 가시고 몇 시에 예배 드리시고 몇 시에 주무시고 이거 규칙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잠이 안 와도 미등을 다 꺼놓고 밤 10시부터 눈을 감고 계시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멜라토닌이 치료하는 에너지가 무진장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급할 그때는 핸드폰 다 끄세요. 몇 시 되면 9시부터 여러분 핸드폰 싹 소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 싹 소등하세요. 왜? 여러분은 치료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 잘 드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마을에 유세훈 부원장이 그 로프트 강사라 기가 막힌 음식 나오는데 이래서 오신 거예요? 나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밤에 9시 되면 다 소등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무시면 잠이 안 와도 눈을 붙이고 있으면 이제 주무시는데 자 보세요. 야식을 피해야 불면증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가 음식물로 채워지면 잠든 사이에도 위가 계속 활동해야 돼요. 몸을 회복시켜야 할 시간에 음식물을 소화하도록 위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위암, 췌장암, 간암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식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암, 췌장암 원인이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요새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족욕하라고 권면해드리죠.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체온이 낮아요, 높아요? 체온이 낮아요. 체온을 1도만 올리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죠? 쑥쑥 올라갑니다. 볶음곡식을 드셔도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서 볶음곡식 한 1년 드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한추위에도 막 이게 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혹시 갱년기처럼 막 열이 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볶음곡식을 드시면 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체온도 올라가지만 가장 혈액순환이 손발이 자꾸 저리고 특별히 항암하신 분들 손발이 저리죠. 혈액순환 안 되고 예? 다 이러시죠. 요럴 때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되십니다. 자, 그래서 미온수로 목욕을 하시거나 족욕하는 것은 매일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매일 수치료, 제가 닥터 켈록 박사의 수치료법의 하이드로테라피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거 저희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치료는 건식으로 이 조격하시는 것보다 물로 조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온수육으로 체온 온도에 미온수로 목욕을 하시거나 이 조격을 해주면 긴장이 완화되고 발바닥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이제 버블링 하시면서 얘가 풀어지면 체온이 막 올라가면서 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래서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반드시 조격을 합니다. 조격할 때 물을 떨어뜨리는데 그때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각종 라벤더나 각종 허브 오일도 넣지만 이 운동선수들은 과산화수소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를 높여가지고 회복을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조격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주고 체온의 온도를 올려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시기도 하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이 우리 조격하는 물에도, 목욕물에도 하는 말 공주들만 있어. 그죠? 물 마실 때도 그냥 물 안 마셔. 어떤 물 마셔요? 유칼립투스 물을 드시면 기관지나 폐에 천식 있는 게 빨리 완화가 되죠. 유칼립투스가 뭔지 아시죠? 호주 상록수나무 오일입니다. 그거를 물 드실 때 200ml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허브물을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조격이나 목욕물에도 한 7, 8방울 물 비율에 따라서 그걸 떨어뜨리고 목욕을 하시면 멘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이 빨리 안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멘탈 사인이 빨리 항상성을 찾게 돼요. 그러면 바이탈 사인도 빨리 안정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특별히 이 미온수나 조격을 하실 때 너무 몸이 약하신 분들, 우리 경례 사모님 이번에 뜨거운 물로 한 20분 조격을 하고 찬물로 이게 샤워기로 계속 되고 있었더니 그때 마비가 좀 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에 해서 한 20-30분 정도 조격을 하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비된 몸들이 이제 풀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빨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격을 하시거나 목욕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는 뜨겁게 하셔야 되죠? 머리는 차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건 돼가지고 차게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실 때 빨리 회복이 되고, 조격할 때 허브차나 허브 오일을 드시면 멘톨 성분이 많은 허브차나 허브 오일, 유칼립투스, 라벤더, 캐모마일, 이거 다 신경 안정제들이죠. 이런 허브 오일들을 잘 활용하셔도 좋고, 공기 중에 허브 스프레이를, 유칼립투스 오일을 뿌려서 스프레이를 자꾸 뿌리면 여러분 베개 밑에 허브 스프레이를 잘 뿌리시면, 요새 그래서 잠자는 스프레이가 요새 난리라면서요.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잠자는 스프레이가 뭔지 아세요? 허브 넣은 스프레이입니다. 멘톨 성분이 많은 것들. 이런 캐모마일, 로즈마리, 바질, 레몬, 라벤더, 유칼립투스 오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베개에다가 쫙쫙쫙 뿌려주면 세균도 빨리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심신이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되면서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에 우리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많이 먹어요? 양파 많이 먹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양파 좀 많이 먹죠. 피를 맑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감기 기운이 온다면 양파를 통째로, 껍질째로 한 8등분 합니다. 8등분해서 이렇게 종이 접시에다 넣어서 방마다 갖다 놔요. 특별히 제가 화장실, 그리고 제 머리맡에. 그러면 양파 냄새 오죽하면 제가 당신 신랑은 양파 공장 사장한테 시집 갔어야 돼, 당신은.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제가 양파를 좋아해요. 감기 딱 온다 하면 저는 유칼립투스 오일에다가 방에다 양파를 잘라서 둡니다. 그러면요, 이 양파의 냄새가 알싸하면서도 예, 그런 냄새가 확 나면서 처음에는 약간 매운 듯 하지만 그게 이 방 안에 있는 세균을 다 잡아줘요. 숯도 그렇게 세균을 잡아주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세균이 없어지면서 감기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수면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또 한 가지의 팁입니다. 뭐가? 양파 껍질째로 잘라서 몇 등분 해두시면 온 방 안에 있는 세균, 양파 없으면 숯을 넣으셔도 되고, 예, 그래서 양파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녹차나 커피나 카페인, 얼그레이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반드시 제한하셔야 여러분들의 수면 조절 중추가 다시 회복되려면 카페인 음료 제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직도 카페인 음료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작은 미등도 완전히 끄고 주무셔야 돼요. 작은 거 새벽에 나가다가 넘어질까봐 어머니 방에, 아이들 방에 미등 켜놓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미등도 끄고 완전한 숙면에 취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요, 남편하고 싸운 거
시어머니하고 이 스트러글 하는 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같이 해볼까요?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직도 그분에게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거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의학적인 모든 소견이 끝난 여러분들의 무거운 이 병의 짐도, 그 병마도 제발 예수님께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